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또 신나게 파티를 하느라 영상을 촬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하루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그 계량 투자 또는 좀 더 우아하게 말하면은 과학적 투자를 만든 과학적 투자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양반에 대해서 이제 자서전이 있어요. 그 소프가 직접 쓴 The Man for All Market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제가 거기 작은 서평을 써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밑에 제가 쓴 게 카지노를 박살낸 역대 최초의 사나이라고 적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에드 소프 카지노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서프라는 사람은 1932년에 태어났어요. 1932년이란 그 세계 경제 공황이 가장 최악이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서프의 가족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은행 경비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군인이었는데 뭐 잘리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은행 경비원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고요. 네, 그런데 에드워드 서프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겁나 좋았습니다. 얘는 학교를 가면은 학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쉽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IQ를 재보니까 IQ가 170에서 200 중간 어디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는 3605 같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듣보잡 학교에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물리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벙쪘죠. 도대체 얘는 어떤 학교에서 나온 거야? 이런 학교가 있었어? 3609에서? 아, 잠깐만, 우리 외고랑 과학고등학교 애들 전부 다 제치고 이런 놈이 1등 했단 말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해가지고,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버클리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될 거야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에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1958년 그가 26세 때 우연히 블랙잭이라는 게임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됩니다. 그 로저 멀드윈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그 한마디로 그 멀드윈은 그 카지노에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우스 애출을 0.62%로 감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논문 전에는 통상적으로 블랙잭을 하면은 카지노가 한 2에서 3%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멀드윈이 시키는 대로 이제 최선의 이제 수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하우스가 0.62%만 유리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블랙잭 테이블은 카지노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대충 뭔지 보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그 네 명의 플레이어들이 하우스를 상대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2부터 9까지는 그 숫자로 치고 그리고 그 10, 잭, 퀸, 킹은 10점으로 치고 그리고 에이스는 11점 또는 1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19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3 플러스 6, 9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10 플러스 잭이니까 20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3 플러스 10, 13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카드를 먼저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딜러의 카드는 딱 한 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러는 4점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플레이어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또 하나의 카드를 받을지 아니면은 더 이상 안 받을지 또는 이제 그 더블 다운이라고 한 카드를 더 받되 내가 베팅하는 금액을 두 배로 올릴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가 바로 이 러저 벌드윈이 만든 정석 차트예요. 이거를 이제 베이직 스트래티지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시츄에이션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왼쪽에 보면 제가 19점이잖아요. 근데 그 19점이고 상대방 딜러는 4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스테이, 그러니까 한 카드를 안 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 옆에 예를 들면은 제가 9점이죠. 내가 9점이고 그리고 딜러가 4점이다 하면은 여기서는 더블 다운. 그러니까 한 카드를 더 받되 내 베팅한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게 이게 정석이고 옆에 20점이면은 스테이가 맞는 거고 그리고 13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딜러가 4점일 경우에는 스테이, 그러니까 카드를 안 받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드윈은 모든 블랙잭에서 있을 수 있는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최선의 수인가 그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1958년에. 자, 그런데 물론 카지노가 0.6%만 더 유리하다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꾸준히 게임을 하면은 하우스가 0.6%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치면 칠수록 돈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프는 괜히 IQ가 200인 게 아닙니다. 그 볼드윈의 전략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이 0.6%는 이제 모든 카드가 랜덤일 경우, 그러니까 에이스가 나올 확률 그리고 4가 나올 확률이 똑같이 이제 동일할 경우에는 이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카지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딜링을 하면서 카드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4라는 숫자가 벌써 두 번인가 나왔다 하면은 나머지 4가 두 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왜냐면 총 4가 4개, 4번이 들어있으니까요. 또는 예를 들면은 벌써 이제 10이 벌써 3개 나왔다. 그럼 남은 10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카드 카운팅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시지는 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카드, 그러니까 이미 쓰여지지 않은 카드에서 에이스나 킹이나 퀸이나 잭이나 텐이 남아있으면은 플레이어한테 유리한 겁니다. 반대로 작은 카드들, 그러니까 이 안 쓴 카드에 2, 3, 4, 5, 6이 많으면은 플레이어한테 불리한 거예요. 7, 8, 9는 독립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프라 하더라도 카지노가 이미 쓴 카드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카드 2, 3, 4, 6 있으면은 플러스 1 루세고 그리고 에이스부터 그 킹, 퀸, 잭, 텐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가 플러스, 그러니까 높아질 경우에는 플레이어한테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일 경우에는 플레이어한테 각각 확률이 0.5%씩 좋아지는 거고요. 확률이 뭐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한테 1%더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예로 플러스 2이면은 플레이어가 0.4% 유리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플레이어가 0.6%를 뒤지고 있죠. 그 마이너스 0 플러스 1로 하면은 플레이어가 0.4%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천재적인 발굴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소프는 또 한 번 천재성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아무리 플레이어가 유리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돈을 베팅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이길 확률이 52%다. 근데 그때마다 올인을 했다 하면은 뭐 한두 번은 맞겠지만 세 번째 결국 올인돼가지고 제 모든 돈을 잃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베팅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소프가 궁리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켈리라는 아저씨가 1956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바로 그 유명한 켈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우스가 유리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최소한 베팅만 합니다. 또는 이제 베팅을 아예 안 하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유리할 때 얼마를 베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 블랙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내면 됩니다. 이길 확률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벳 비중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0로 시작을 해요. 근데 카운트가 플러스 2이다 할 경우 그럼 제가 이제 0.4%더 유리합니다. 제가 이길 확률이 50.4%예요. 그러면은 50.4를 곱하기 2로 하고 거기서 마이너스를 1로 하면은 이제 0.8%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배팅을 할 비중이에요. 10,000불에서 0.8%는 80불이 되겠죠. 반대로 카운트가 나한테 더 유리하다. 카운트가 플러스 4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길 확률이 51.4%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처음엔 제가 0.6% 불리한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0.6 플러스 2. 그러면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확률이 51.4%. 그렇다면은 51.4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제가 베팅할 비중이 2.8%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 재산의 2.8% 280불을 베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트소프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정석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시츄에이션에 내가 어떻게 쳐야 될까 이게 나왔고 카운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유리할 때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분이 카지노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베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Beat the Dealer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Over 1 million copies in print. 한마디로 100만 부 이상 찍었습니다.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은 21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이 영화에도 이 책과 그리고 서프란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의 스토리를 이제 읽고 싶으시면은 머니 사이언스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서우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론을 애써 만들었으니까 돈을 좀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1961년에 본인의 이론을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박꾼들이 막 MIT, 당시 이제 서우프가 MIT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야 임마 너한테 네 논문 때문에 오는 편지가 우리 수학과에서 전체로 받는 편지보다 많아 이거사 해가지고 되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서 에드워드 킴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술을 못 먹을 때 술 밀매 같은 것도 좀 하고 불법 도박장 같은 것도 좀 하는 그런 뭐 조폭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돈을 꽤나 벌었죠. 이 양반이 접근을 합니다. 어이, 내가 10만 불 스폰서를 해줄게 하면서 그 서워프가 아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킴멜의 차가 이렇게 싹 왔다고 합니다. MIT로. 그 이 양반은 난쟁이였으나 캐시미어 코트를 이렇게 딱 입고 또 밍크 코트를 입은 두 섹시 젊은 금바지를 입고 이렇게 쫙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워프는 에? 저 사람 뭐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그 킴멜은 와가지고 그래 10만 불 스폰서를 해줄게. 한번 같이 가서 카지노 한번 작살내 보자. 하니까 서우프는 나 학수저 대박 10만 불 했다고 합니다. 물론 킴벨은 조건을 달았죠. 같이 해가지고 이익 보는 것 중에서 90%는 내 거야 임마 하니까 서우프는 아씨 그래도 뭐 나 10만 불 없으니까 오케이 콜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서우프는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 이론이 진짜 카지노에서 통할까? 그게 더 궁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 둘은 이런 왼쪽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이론이 돈이 되는가 한번 집에서 트라이를 해보고 이거 진짜 되네 대박 한 다음에 그 리노 쪽에 있는 카지노로 갔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키멜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갔어요. 카지노 사람들 되게 황당했죠. 그 전혀 도박꾼처럼 안 생기는 이제 너드 같은 교수 한 명이 와 있고 그 옆에는 어떤 조폭 같은 놈이 와 있어가지고 이제 카드를 막 하는데 얘네들이 맨날 이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꽉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은 그 워킹 아워 30시간 만에 만 불을 2만 천만 불로 2만 천 달러로 매우 빨리 불립니다. 한마디로 30시간 만에 돈이 두 배가 된 거죠. 근데 또 이 중에 킴멜이 그 정석을 무시하고 뻘짓하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쳐가지고 잃은 돈이 있는데 얘가 그런 식으로 안 했다고 하면은 1만 불이 4만 2천 불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 카지노가 또 가만히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아니고 카지노가 있으니까 카지노는 이제 폭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딱 보니까 이 두 자식들 이게 만만치 않네. 얘들 맨날 이기잖아. 이상하다. 야 딜러 바꿔 해가지고 딜러가 막 밑장 빼기 같은 거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전략이 이제 당연하지만 그 카드를 계속 섞으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카운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유리할 때 배팅을 크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를 계속 섞어버리면은 이제 저 애드밴티지가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서프에 그 물에다가 마약도 좀 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는 깜짝 놀랐죠. 나는 그냥 교수일 뿐인데, 이거 너무 무섭잖아. 야, 카지노 여기서 4명에 못 살겠다. 아이씨, 안 해. 해가지고 실험을 종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도 이 서프 교수한테 한번 대인 다음에 블랙잭 룰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바꿔놨습니다. 플레이한테 불리하게. 그런데 그래도 놀랍게도 이제 에드 소어프한테 50년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이 카드 카운팅, 그 카지노에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라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21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MIT 학생들이 팀을 차려가지고 카지노에 가가지고 베팅하고 돈을 크게 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팀을 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은 거기 앉아가서 카운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바람잡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배팅만 조금씩 하는 거고, 세 번째 사람은 망보기, 카지노가 우리를 눈치채나 안 눈치채나 그것만 보고 있고, 네 번째 사람은 빅베터, 그 한마디로 술 취한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인을 줍니다. 오케이, 카운트 매우 좋다, 이제 배팅 크게 하거라 하면은 이제 얘는 와가지고 큰 배팅을 딱 하고 이제 돈을 벌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팀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21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개인들도 카운팅을 저만 잘하면 아직도 이길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 여러분들이 강원랜드에 뛰어가가지고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는 그 뭐야 룰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나쁩니다. 플레이어가 이기기 정말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 하느라고 막 맨날 강원랜드에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블랙잭 시뮬레이션, 이거는 정말 강추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서프 아저씨가 투자의 고수가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블랙잭이라는 거랑 투자의 승리법, 요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5%는 유사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블랙잭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실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서도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나 블랙잭이나 그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되는 전략을 찾습니다. 그 예를 들면 베이직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제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맨날 되는 전략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얼마나 베팅하는가. 그 켈리 그 공식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유리하면 이만큼 베팅을 해야겠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투자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버 배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배팅을 해야지 최대한 내 MDD, 내 최대 손실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고 얼마를 배팅할지 그게 나왔으면은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따라야 되는 거죠. 킴멜 같은 경우는 지가 만든 그 전략을 그 못 지켜가지고 나중에 한 만불을 잃게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서프는 그런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러면은 그 저는 솔직히 뭐 카지노 베리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실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런 프로그램들인데, 네, 그 보면은 이런 거를 다운 받으시고 그 뭐야 그 메뉴 옵션에 들어가서 세팅해서, 예, 여기 뭐 데크, 라운드 슈즈, 그리고 뭐 스테이트 뱅크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PPT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플레이어한테 룰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옛날에 소프가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그 미국 카지노에서 봤던 이제 그런 룰과 근접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여기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딜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17, 자, 보면은 17-9이고, 이렇게 되면은 카운트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냐면 저 J는 마이너스 1이고, 7, 8, 9는 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 스트래티지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스탠드가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카드를 안 받는 거죠. 자, 19, 그럼 19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졌어요. 카운트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퀸이 안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카운트가 저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인 5부를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왔다 하면은, 15, 네, 4, 그러면 5, 카운트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변했을 거예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가 얼마인지. 이럴 때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뭐 당연히 카드를 하나 더 받아야지. 저 21, 받았고, 그럼 뭐야? that's 10, 네, 20, 제가 21대 2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가? 조금 전에 보시면 여기 14, 그러니까 저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었어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이 시뮬레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투자에 자질이 있다라고 감히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스트래티지를 배우고 카드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전 비슷하게 굴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베이직 스트래티지를 알고 카드 카운팅을 배운다 하더라도 감히 95%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더라 하더라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시뮬레이션을 한 1시간 정도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심리 상태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잭을 치는 거랑 제가 투자를 하는 거랑 그 심리적인 고충과 고통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카운트가 엄청나게 유리해. 그럼 플레이어가 지금 52% 유리한 거야. 그럼 제가 더 큰 금액을 베팅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맨날 이기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카운트가 정말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꽤 크게 연패를 하는 경우도 꽤 크게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오케이, 아싸, 나 20이다. 딜러는 6이야. 오케이, 이겼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딜러가 쓱쓱쓱 21로 가가지고 제가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그럼 가끔 생각이 들죠.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 혹시 치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오래 돌리다 보면은 연승 연패 상황 정말 연승은 고통스럽지 않지만 연패는 매우 고통스럽죠.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보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두 판 할 때도 그랬지만 카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 미니멈 배팅을 하면서 카운트가 좋을 때까지 저한테 유리한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말 재수없으면 15분, 3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본전을 못 따고 지금 제가 뒤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심리적 여유가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럼 아씨 카운트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제발 좀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뒤지고 있을 때는 오버 베팅 그러니까 미니멈 벳이 아니라 크게 베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룰을 깨고 싶은 유혹도 계속 생겨요. 아, 젠장 내가 지금 16인데 상대방은 9야. 그러면은 원래 룰대로 하면 내가 한 카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진짜 받기 싫어. 아, 나 안 받을래. 이런 식으로 룰을 무시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기껏해야 그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여기서 저도 그만이고 이도 그만인도 불구하는데 이걸 계속 쳐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한 1시간 2시간 쳐보면은 자기가 여기 완전히 집중하고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 필승법은 무엇일까? 바로 요것도 투자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승법이 이제 말로 하는 건 간단한데 이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특히 진짜 돈으로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부천의 예술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 필승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결과에 집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돈은 진짜 돈이 아니라 그냥 플레이 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기냐 지냐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수를 둘 수 있는 것인가 요것에만 집중하면은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 체계도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이기고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말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도 만불을 걸고 500불, 1000불씩 까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최선의 배팅을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매우 힘듭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우리 소프 아저씨는 블랙잭을 깨는 공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즘 카지노 룰들은 많이 빡세졌다고는 하지만 서프 말로는 아직도 카드 카운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분은 켈리 공식이라는 당시에 정말 아무도 몰랐던 그런 공식을 어디선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도박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전략을 쓸 거냐가 아니라 그 전략을 쓰고 얼마를 베팅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블랙잭이나 투자나 가장 중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좋은 전략을 찾기, 얼마를 베팅할지, 리스크 관리하기, 그리고 일단 전략을 선택을 하고 이게 좋다 하면은 그냥 끝까지 유지를 하기. 요 3박자죠. 블랙잭이나 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직접 강원랜드 달려가서 블랙잭을 하는 거는 좀 피곤하니까 블랙잭 시뮬레이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쳐보시는 거를 정말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거 한두 시간만 치면은 내가 투자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심리 상태를 다 한번 겪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그런 간접 체험입니다. 요거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번부터 에드소프가 어떻게
그 투자의 세계에 그 진출했는지, 어떤 일이 거기서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